안녕하세요. 솔롱고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페토 아이템을 제작하기 위한 크리에이터의 툴, 포토김프의 소개와 설치 방법, 그리고 기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토김프는 포토샵 같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포토샵 같이 전문적인 품질의 이미지를 만들고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게다가 무료인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화면에서 보여지는 프로그램들은 유료인 포토샵을 대체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김프, 포토김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김프는 자유 소프트웨어 리눅스에서 출발한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해외에서도 많은 아티스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툴입니다. 자, 이제 포토김프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제 포토김프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수업 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포토김프 압축 파일을 이렇게 다운을 받습니다. 자, 파일을 확인하는데요. 이름 뒤에 이렇게 zip라는 이름이 이렇게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파일 확장자가 보이지 않으면 상단의 보기 탭으로 가서요. 여기 파일 확장명이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이것이 꺼져 있으면 파일 확장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 확장명을 이렇게 켜줍니다. 그리고 홈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제 압축 파일을 풀어주겠습니다. 압축을 풀고요. 자, 이렇게 풀린 폴더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포토김프라는 폴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폴더 안으로 또 한번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3개의 파일 또는 폴더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맥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는 맥켄토시 설치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프로 시작하는 이 파일은 윈도우 설치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압축 파일, zip 압축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김프를 포토김프로 이렇게 바꿔주는 파일들이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파일입니다. 자, 이렇게 3개의 파일 또는 폴더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이제 윈도우용 설치 파일, 김프 셋업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2번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설치에 사용할 언어는 설치할 때 사용되는 보여지는 언어는 한국어로 해주는 게 편하겠죠. 자, 이렇게 설치 시작 화면이 이렇게 떴습니다. 자, 설치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설치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커피를 한 잔 내려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종료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자, 설치가 끝났는데 김프 프로그램의 아이콘이 이렇게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시작 버튼으로 들어가서요. 윈도우 시작 버튼으로 들어가서 클릭을 해주면 최근에 추가한 앱에 김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 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아이콘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바탕화면에 이렇게 꺼내고 난 뒤에 이 김프를 이제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자, 김프가 이렇게 시작되는 화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김프가 실행이 됐습니다. 제대로 설치되었다는 뜻이겠죠. 자, 이 김프를 포토 김프로 바꾸는 작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메뉴로 가서 편집으로 들어가서요. 여기서 이제 기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기본 설정으로. 혹시 이 김프가 영문으로 이렇게 보일 경우에는 편집은 에디트 쪽이고요. 기본 설정은 프레퍼런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프레퍼런스 기본 설정 창이 이렇게 열렸는데요. 자, 여기서 쭉 아래쪽으로 스크롤해서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자, 이렇게 폴더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폴더 왼쪽에 보시면 이 플러스 모양의 이 버튼이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을 하면 폴더가 이렇게 열립니다. 자, 그 폴더 중에서 플러그인을 선택을 합니다. 플러그인을 선택을 하고 플러그인 안에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 폴더에 두 개의 경로, 두 개의 패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두 개의 패스 중에 로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로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선택을 하면 여기 비어 있는 공간이 이 경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경로가 보이면 그 오른쪽 끝에 캐비넷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이 캐비넷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경로에 있는 폴더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 폴더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런 플러그인들이 들어가 있는 폴더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로밍 김프 2.10이라는 경로가 이렇게 똑같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여기 2.10 내부에 이런 폴더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플러그인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 상위로 이 위에 화살표 있죠. 화살표 버튼. 이 화살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상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2.10이라는 곳에서 빠져나와서 그 상위 폴더의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지면 이제 김프를 닫습니다. 이 창을 닫고요. 이 창을 닫고 그 다음에 김프도 종료를 합니다. 자, 김프를 종료했습니다. 자, 지금 이 윈도우 검색 폴더 지금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금방 김프에서
플러그인에 있는 캐비넷 아이콘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위치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김프의 설치 파일들, 설치 파일과 폴더가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포토김프로 바꿔주는 파일들이 압축 파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있죠. 자, 이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이렇게 압축을 풀고요. 그 압축 푼 폴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역시 2.10이라는 것이 보이죠. 여기도 2.10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2.10의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더블 클릭이 아니고 여기서 이름 바꾸기 했죠. 이름 바꾸기를 해서 이름을 백업이라는 이름으로 뒤에 이름을 백업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더 붙여주겠습니다. 붙여주고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이 포토김프로 바꿔준다는 그 파일들이 있는 곳에 폴더를 선택을 하고 복사를 하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2.10 백업이 있고 2.10이라는 폴더가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다시 김프를 이제 실행을 시킵니다. 자, 시작하는 창이 달라졌죠. 자, 이렇게 포토김프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창과는 좀 툴의 배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포토샵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트에서 에디트 여기 프레퍼런스로 들어갑니다. 자, 혹시 지금 현재 한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역시 여기는 편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퍼런스는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것으로 프레퍼런스로 들어갑니다. 자, 기본 설정 창, 프레퍼런스 창이 떴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확인할 것이 인터페이스를 우선 들어갑니다. 인터페이스로 들어가면 여기에 랭귀지가 있습니다. 랭귀지. 만약 지금 현재 메뉴들이 한글로 되어 있을 경우라면 영어를 선택해 주시고요. 가급적 그래픽 관련되는 소프트웨어들은 영어로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구글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한글로 검색하는 것보다는 영어로 검색했을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이런 자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공부하실 경우에는 영어로 영어 메뉴로 해서 영어 메뉴들 툴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익히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툴 옵션으로 들어가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무브 툴을 이제 set layer와 pass as active 이것을 이제 체크를 해줍니다. 이것을 체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윈도우의 아래쪽에 있는 이 스냅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냅핑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Default Behavior in Normal Mode 여기서 Snap to Canvas Edge 이것도 역시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두 군데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해서 빠져나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이제 포토김프의 프레퍼런스 설정은 대략 끝났고요. 여기서 포토김프의 메뉴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일로 들어가서 New를 클릭합니다. 자,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명령인데요. 여기서 이미지 사이즈는 1024, 1024 곱하기 1024로 하겠습니다. 1024에 1024. 자, 이 제페토 작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 규격이기 때문에, 이 사이즈 규격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 이동은 마우스 중간 버튼 또는 휠 버튼을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작업창에 화면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또는 키보드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면 역시 커서가 이렇게 바뀌죠.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는 버튼은 아무것도 안 눌러도 됩니다. 스페이스바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동이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주면 그 드래그한 그 값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줌인 줌아웃은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휠을 이렇게 돌려보면 위로 올리면 확대가 되고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이렇게 좀 거칠게 줌인 줌아웃이 되고요. 또는 부드럽게 하고 싶으면 역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중간 버튼을 꾹 눌러서 꾹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 커서가 돋보기로 바뀌죠. 이렇게 되면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부드럽게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화면 회전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회전이 이렇게 됩니다. 회전이 이렇게 됩니다. 너무 부드럽다 싶으시면 지금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상태, 즉 Shift와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같이 누르면 이렇게 스냅이 걸리게 됩니다. 15도씩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스냅이 걸린 상태로 화면이 회전이 됩니다. 자, 상단에 있는 이 메뉴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메인 메뉴입니다. 메인 메뉴고요. 자, 파일을 만들거나 열거나 뭐 저장하고 그런 곳이 여기 파일에서 하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하고 선택을 하고 또는 컬러를 조정한다든지 또는 어떤 이펙트 필터 같은 것들을 적용시키는 등등의 작업들을 여기서 메인 메뉴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툴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툴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이동을 한다든지 뭐 라쏘 툴, 매직 툴, 페인트 통으로 컬러를 칠한다든지
브러시질을 한다든지 글자를 넣는다든지 줌인 줌아웃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툴들이 모여있는 곳이 툴바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곳이 이제 칼라, 툴바나 또는 브러시 작업들 할 때 그 적용되는 컬러들 이렇게 여기서 컬러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포그라운드 컬러, 전면 컬러고요. 전면색이고요. 뒤쪽이 이제 후면 백그라운드 컬러입니다. 뒤쪽에 있는 것이 백그라운드 컬러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단축키는 X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두 컬러가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이렇게 교체를 이렇게 X키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컬러는 여기서 클릭을 해서 여기서 컬러를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도 여기 오른쪽에 창 있죠. 여기서 컨트롤하는 거와 똑같이 컬러 선택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툴을 선택을 하게 되면 툴의 옵션이 이쪽에 뜨게 되는데요. 상당히 멀죠, 그죠? 이게 툴을 선택을 하고 뭐 옵션을 수정한다든지 뭐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려면 이 툴바하고 가까이 있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 툴 옵션에 있는 이 탭, 상단에 탭이 보이죠? 자, 그 탭을 마우스 좌버튼을 클릭을 하고 클릭을 꾹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동을 해서 이 툴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툴 옵션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공간이 너무 작죠. 자, 그래서 이 옆을 마우스로 살짝 가져다 대면 이렇게 좌우 이동하는 모양으로 커서가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에 공간을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컬러 맵이라든지 팔레트라든지 또는 이제 브러쉬 뭐 여러 가지 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 브러쉬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뭐 팔레트도 있고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것들을 수정을 바꾼다든지 그런 식의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시면 레이어, 채널, 패스라는 이렇게 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포토샵을 써보신 분들은 이제 뭐 금방 파악을 하시겠지만 초보이시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전혀 안 다뤄보신 분들은 이 본 강의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과정을 따라 하시게 되면 조금씩 이렇게 지식이 쌓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 레이어 탭을 보시면 이 레이어 모드가 있는데 역시 여러 가지 레이어 모드를 이용해서 블렌딩이라든지 그런 식의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컬러를 지금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페인트 통을 선택을 해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전체 컬러가 이렇게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 건데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것은 여기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플러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에 대한 옵션이 이렇게 뜨는데요. 이렇게 해서 OK를 하셔도 되고 포토샵하고 좀 다르죠. 이런 식의 옵션 같은 것들을 옵션 창이 안 뜨게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Shift 키를 누르면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레이어를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뭐 브러쉬를 하나 선택을 해서 브러쉬 컬러는 X키로 해서 컬러 위치를 바꿔서 브러쉬는 뭐 이런 식의 컬러를 줘서 브러쉬 사이즈 뭐 여기서 조절하셔도 되고 또는 키보드 괄호 있죠, 괄호 괄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브러쉬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절할 수도 있고, 자, 지금 여기가 눌러진 상태에서는 얘가 조절이 안 되는데, 여기서 빈 공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여기서 빠져나와서 가로로 이렇게 사이즈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뭐 이렇게 하트 모양을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를 위치를 이동을 이렇게 시킨다든지 아니면 레이어를 이렇게 복제를 한다든지 자 그리고 이 상위에 있는 메뉴들은 이렇게 있는 메뉴 컬러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메뉴들을 일일이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자, 그럴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상단에 있는 메인 메뉴들이 이렇게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조절을 뭐 한다든지 그래서 얘 위치를 뭐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또는 외부에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외부 이미지를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바깥쪽에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놓게 되면 이렇게 뚝 하고 들어오게 되거든요. 자, 이 이미지도 뭐 복제를 해서 위치를 뭐 이렇게 복제를 해서 배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제페토 작업에서 이제 조금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노멀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포토김프에서 노멀 필터라는 것이 있거든요. 물론 포토샵에도 있는데 김프에도 노멀 필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필터로 들어가서 제너레이트에서 노멀 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주게 되면 이런 식의 노멀 맵을 생성할 수 있는 이런 필터도 포토샵처럼 이렇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페토 아이템에서 조금 고급진 그런 식의 작업, 주름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런 노멀 필터를 통해서 표현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김프도 비록 무료지만 포토샵 못지않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잘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포토김프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포토김프의 설치와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